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 파롱 지역구 구점장 의원입니다. 먼저 홍단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 그대로 우리 창원 지방산단의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비전과 우리 창원의 비전이 맞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창원의 지속 가능한 사료이 뭘까 해서 방산과 원자력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국가산단을 설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옛날 어떤 산업화 시대 때의 산단이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단이 되게끔 여러 가지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단으로 설계를 해서 특히 또 중요했던 것은 여기 입주할 기업들의 의향을 묻는 과정을 거쳐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선정을 거쳐서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부에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후보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이제 의혹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정말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그 진행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지에 관계되는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공유된 정보에 대한 게 또 혹시 더 악용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창원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제2국가산단이 계획대로 꼭 추진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산단은 우리 미래의 창원시의 먹거리 산업이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도 지금 방산 원전 SMR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을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 원안대로 가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이 일에 일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꼭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허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푸르른 하물을 우거지고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편안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연상되어집니다. 적 과도한 개발보다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것이 공원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공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심각한 관계상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공원을 개발하여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녹지와 녹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시의 공원 개발과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 사업소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박진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일무제에 관하여 사하 대상 공원이 민간 자본 투입하여 대단히 아파트를 건립하고 잔여 부분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정책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공원 보상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어려워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하 대상 공원을 민간 개발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다른 공원 부지 확보에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재개발이 쉬운 공원은 난개발이 우려되겠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민간 자본이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실익은 적은 공원은 또는 공원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시민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개발된 공원이 자연 그대로의 공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원은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공원에 대한 시민이 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는 2025년 실효 기간이 도래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일 것 같아 연도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까지 13개 공원에 대해서 1,884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약 1,00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PT 다시.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지금 투입을 예산 1,880원 투입되었고 우리가 지금 일모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4개 공원이 지금 내년 5월까지 소유권을 3분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그 공원은 남산공원, 팔령공원, 풍호, 장부산공원인데 그래서 그중 3개 공원은 사업구역 조정으로 실효 연장이 가능하지만 팔령공원은 사업구역 조정하더라도 실효 연장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자, 팔령공원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구역 조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조정 대상이죠. 예. 자, 우리 지역의 보물가도 같은 팔령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령공원 사유지 8필지의 매입에 의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입해서 긴급으로 매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을 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내년 5월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기간 2년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은 사업구역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면 연장이 가능한데 팔령공원만은 사업구역 조정하더라도 실효 연장을 위해서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은 보상을 해서 신속히 집행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인가 용역은 지난 5월 14일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11월 19일 중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8필지는 어떤 근거로 포함시켰습니까? 8필지는 보상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팔룡공원은 그 공원 부지가 확보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일정상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지 조사가 됐던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필지를 선정했고 그 필지들이 다소 큰 필지도 사실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자, 필지는 보십시오. 실시인가 용역 시에 사업구역 조정 대상의 8필지가 왜 포함되지 않았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용역을 추진하고 중단 상태에서 8필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팔령공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8필지가 왜 그렇게 확보가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급하니까 공원 부지 시급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양덕동 38-2번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양, 면적,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네, 이 부지는 면적이 85,000평방미터에 해당되고 정상으로 연결되는 주요 등산로 입구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이곳은 현재 배드민턴장도 있고 야외 운동기구, 둘레길, 화장실 등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에. 체육시설이 있고 있는 저 8-2번지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부지 면적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일부분이 해당됩니다. 하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이용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왜 경사도가 높고 위에 있는 것을 제쳐가지 않고 저거를 전체를 다 구입을 한단 말입니까? 전체의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8-2번지는. 그만큼 공원 부지가 우리 공원을 팔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원 지금 그 3분의 1 확보해서 어느 필지든 그 근거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용역도 끝나기 전에 8필지를 정하고 저렇게 큰 부지를 확보하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의원님께서 저 시간에 좀 촉박성으로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팔령공원 조성 계획의 변경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공 열마당의 사업 계획이 변경된 횟수와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번 변경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변경한 것은 기존 다모적 구장을 어린이 체험존 그리고 게이트 볼장, 배구장을 파크 골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린이 체험존은 기존 있는 어린이 시설과 연계가 가능해서 즐겁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테마 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게이트 볼장과 그 부분은 파크 골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파크 골프장은 기존 시설로 운동 시설로 변경하는 건데 주민 설명에 다시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존 기존 시설로 변경 고시를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시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부서가 공원에 합리적으로 공원 개발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다면 이게 그럼 부실하게 추진된 거는요 두 번이나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걸 보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을 지금 파크 골프장이 나중에 파크 골프장 지금 국민 스포츠 그 대세입니다. 그래 파크 골프장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해운구청에서 요청 사항은 없나요? 해운구청에서도 요청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놀이시설도 다양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몇 번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 요구는 저희들도 시설 변경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부서에 와서 해운구청에서 해신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넣었습니까? 이 시설 계획 변경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했냐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테마 체험존은 기존 놀이시설과 그것뿐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 변경 시 신규 시설이 뭐가 늘어났습니까? 어떤 시설이 늘어났냐고요, 신규로. 지금 두 계획은 번의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변경할 때 시설은 어떤 것들이 늘어났습니까? 기존 시설에 비해서 지금 체험존도 구성하고 둘레길도 계획하고 있고 수변공원 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네, 주민 여론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 수렴은 어떤 방법을 하셨나요? 공원 개발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민 여론을 수렴이라든지 합리성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 수렴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셨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었고 주민들 그때는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변경할 때는요. 여러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의 결정을 위해서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열람을 하게 하는데 2024년 10월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공고 열람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10월 15일자에 올라와 있는데 공원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될 예정이십니까? 예,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일정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1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11일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보다 그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방골 여울 마당뿐이 아니라 구안마당, 한빛 타운 뒤 조경녹지, 창원 터널 옆에 조경녹지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연기를 해서 추진합니다. 내용은 뭐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파크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구안마당의 수속 놀이터 조성, 그리고 이제 한빛타운 뒤 조경의 녹지대 조성, 뭐 창원 터널 옆에 조경 녹지 조성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 7번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방골 열마다 조성에 투입된 예산과 이후에 투입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3년부터 투입됐는데요. 현재까지 10년 동안 방골 열마다 1차 조성 공사를 비롯한 6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 사업에 2억 5천만 원, 숲속 쉼터 조성 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총 예산 45억 중 국비 30억, 시비는 15억입니다. 자, 방골 열마당의 당초 시설비는 15억 원이었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주차장, 파크, 골프장 등의 시설물이 늘어났고 어린이 테마존에 4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더한다면 그 액수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시에 고용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 운영해서 운영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에 따라서 관리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4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파크 골프장이라도 많이 조성이 된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은 투입. 파크 골프장을 제외한 체험존에 대해서 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존은 3명 정도 지금 예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설명도 있어야 될 거고 3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방골 열마당 제2차 변경안에 확정될 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2차 변경으로 간다면 현재 공원 조성 단계에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업비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15억 정도 예상했는데 주민 의견 반영해서 그러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늘어날 건데 5억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 지금 8-1 펴주십시오. 8-1. 자, 당초에 방골 열마당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8-2 주십시오. 1차 변경 시 빨간색으로 된 게 변경 사업 개요입니다. 자, 8-3 주십시오. 자, 2차는 이제 마무리 가는 거거든요. 또 신규로 저렇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변경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 부서의 의견이었습니까? 누구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민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공원부서로서 차원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창원시 공원 중에 방골 열만큼 시설을 잘 갖추고 예산을 투입한 공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공원들 우리 반송공원부터 여러 공원들 진해 풍호 장북산 공원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설이 돼 있고 우리 공원은 형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방골 열바당 내 어린이 테마존 조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에는 기조성적 놀이터 이용객 수가 늘어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장에 몇 번을 가봤을 때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이용객이 전개하는 데이터라고는 어디에서 기반한 자료인지 정빈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현재 보면 이제 각종 블로그 통해서도 우리 기존 시설의 놀이 시설에 대해서 찾는 방문객이 좋은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아이들과 가볼 만한 놀이터로 추천하는 것도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2,600세대가 아파트 단지가 신축돼서 입주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 테마 체험원이 준공된다면 두 시설의 연계성으로 이용객이 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러한 체험 놀이 공간을 조성하자고 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데 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린이 테마존이 그 구성 내용을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진짜 찾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원부서에서는 어린이 수 대비 놀이 공간이 부족한 것을 혹시 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타당성. 자, 네. 어린이 수가 많고 놀이터 시설이 부족한 공원도 한번 챙겨보셨냐고요?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어린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지금 창원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우리 지역 체험 놀이 공간 조성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도 한번 또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는 당면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2018년 8월 방골 열마당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2019년 3월 주민의 찬반이 대립되어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크 골프장이랑 어린이 테마존 사업은 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골려마다 축구장 타당성 조사 영역은 마산 종합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NC 야구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 조성 요청이 있었고 3,000평이 넘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방골리올 마당에 조성하려다 보니 환경훼손이나 소음피해, 빗공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 찬반도 엇갈려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테마 체험존 같은 경우는 준비설명회 때 반대 의견이 없었고 밖을 오부장도 해소 방안이 어느 정도 강구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설치 안 한 게 주민 설명에서 그냥 묻혀갔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네, 그럼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시 국비를 21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추진된 공원 계획 조성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그해 8월 파크 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해버렸습니다. 그렇고 뒤늦게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치더니 반대 의견이 나오자 파크 골프장을 다시 또 폐지를 하는 고시를 올립니다. 이렇게 혼란을 자초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해 주십시오. 예, 방골리올 마당 파크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 설명회 때 파크 골프장 입지로 인한 교통 체증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컸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민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당초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계획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파크 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도로라든지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주민을 설득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체험시설을 넣고 파크 골프장을 넣어야 합니까? 주민에게 무시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닙니다. 지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주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설득. 그래 2차 우리 주민 설명회에서는 왜 설득까지 해가면서 저기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8년 공원은 대규모 공원입니다. 창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다시 묻겠습니다. 시의 계획이었습니까? 민원이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파크 골프장은 우리가 창원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이 해운구에서는 지금 파크 골프장이 거의 호계 운동장 외에 없습니다. 해운구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거기가 방골리올 마당이 지금 현재는 마산권에서는 그리고 해운구에서는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23년 10월 26일 주민설명에서 방골리올 마당 내 발코 골프장은 도로 협소, 주차장 부족하다, 가다 녹지 해소, 특정 동호회나 주민만 이용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셨습니까? 그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됐고 다수 여론 수렴했었고 주민 설명회 때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주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냐고요? 1차에서 반대한 이유를 2차에서 파크 골프장을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냐고 그걸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안을 그동안 계속 검토를 했고 교통이 좀 체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분에는 완충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 설명에 준비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예, 주민들의 설명을 했고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설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파구 골프장은 국민 스포츠이고 다수가 원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주민 설명회 자료에 오히려 파고 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설득까지 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민 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고 해운구에 파고 골프장이 없고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또 우리 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고 골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자, 체험존. 그 주민의 다수가 노인 인구입니다. 맞죠? 예, 다시 죄송합니다. 체험존 어린이 시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체험존은 우리 완공되고 준공되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 알리지 뭐 저희들도 알리겠지만 홍보를 해서 엄마들의, 충분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고 골프장을 하면은 농작물들도 있지만은 그거를 다른 데 두더라도 인력을 잡초를 뽑는 것을 인력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죠? 예, 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인력을 잡초를 인력으로 제거하겠다 하시지 잔디 않습니까? 부종은 선정해서 튼튼한 잔디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예, 발코가 설치되는 곳은 기존 경작지가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경작지를 정비해서 발코고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마 자연 훼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연 훼손이 없을 거라고요. 네.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시겠죠. 자, 인력을 잡초로 제거하겠다면 이 인력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뭐 그런 사업에 따라서 그거는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비는 예. 재정에 부담이 없나요? 지금은 인력이 4명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얼마 정도 투입이 될 예상입니까? 인력 내분의 운영을 하는 데는.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계획 그런 없이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예. 계획 없이 하셨잖아요. 계획 없이. 아닙니다. 그렇게 짠디를 계획 없이 많이 하셨어요. 훼손되고 관리할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튼튼한 짠디를 구성하겠습니다. 튼튼한 자리는 잡초가 나지 않나 보다. 그렇죠? 예. 자체 부분은 필요 인력으로 잘 정비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8년 공원 방골 열마당 사업은 심한 경사도로 이후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관리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은 이미 개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경작지로 이용됐고 개발로 인한 훼손은 미미해 보이고 사업 대상지에 양옆으로 국어가 있어 배수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국어 정비 사업을 올 4월부터 9월까지 했었고 지난 극한호우 때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대책으로서는 재난무수인 2000년대 시민안전부서 안전과와 재해 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고 그 저감 대책으로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고 사면복구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절충도 구간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기존 경작지를 목공소를 공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가 문화,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만약 이곳에 나무를 베어대고 밭골 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면 지금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아래쪽의 주택가에도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는 구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산사 때는 그건 위험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것으로만 기본 생각해서는 경작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국어가 양쪽에 큰 국어가 2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보셨어요? 예, 예. 이번 집중호우에도 한번 가보셨어요?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는 없다기보다는 파고고보다는 산을 깎았을 때 건물들이 양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피해가 없다는 거 확답하시죠? 예, 저희들도 사구역 자체가 기존 만약에 이러한 경작지를 발생이 되면 새로 누가 개간하는- 책임지겠습니까? 예, 개간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예. 자, 이런 부분에서 그 책임은 누가 나중에 감당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 챙겨서 자, 없도록 공원 잘 조성에 대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3일 날 8년 공원 조성 계획이 실시됩니다. 용역비 7,960만 원으로. 23년 10월에 공원 재색 변경을 또 추진합니다. 테마 공원을 넣었고 또 거기에 24년 11월 22일 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하이올이라는 10억짜리 공사가 있었어요. 그 사업을 넣기 위해서 조성 변경을 시시계획 용역을 다시 줍니다. 자, 23년 8월 31일 날 파크 꼬불장 어린이 소음시설을 이제 창원시 고시를 하고 그해 10월 26일 공원 조성 계획 설명회 파크 꼬불장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시에서 다시 꼬불장을 뺍니다. 근데 이게 소장님 5월 14일자로 용역이 중지되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지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 조성 계획이 중지가 됐다고요. 작년 2월 3일에 한 게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도 11월 19일 날 중지되고 이것도 5월 14일 중지되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아닙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중지되어 있다고요, 이게. 8,200만 원짜리 용역도 중지되어 있고 7,960만 원짜리도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근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용역 착수했고 용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다 보고 고시공고 다 봤습니다. 부서에 답변 받았습니다. 파크 골프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안마당하고 한빛타운, 차운터널 옆하고 전체적으로 그 10억짜리 하연을 못하고 결정했더니 2억을 주고 정비 사업을 하겠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하연은 어떤 경위로 하연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사업에. 왜 그 안건이 작년 11월 22일 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왔습니까? 누구의 제안이고 부수의 제안이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공원 개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해운구청장님, 공원부서, 양쪽에 온 공문서, 시정질문위에 일체 다 내십시오. (5월 14일) 중지된 거 몰랐습니까? 아니 용역 중지된 거 몰랐어요? 아니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은 둘 다 중지되어 있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팔년공원의 공원 조성 계획은 계속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골 열마당 사업에 드론 체험존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여기는 드론 관련 체험 시설을 포함해서 VR 어트랙션, VR 스포츠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10가지 테마 체험 놀이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 미래교육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시설로 드론 체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 체험존을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곳이 드론 체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드론 체험장 실내 도움 형태에 의해서 10가지 체험 시설에 이용하는 겁니다. 드론 체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 드론 체험이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시설을 집어넣은 경우 특색도 살리지도 못할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공간으로 전락하기가 될까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자, 저 자료 한번 보시면요. 2024년 상반기, 자, 24년 하반기에 모두 도움은 10개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인 거는 12개잖아요. 10개인데 2개 동은 관리 인력이 있고 안내 부서 뭐 그런 개념입니다. 10개 자, 그러면 도움을 한 게 계약을 보니까 1,270만 원이더라고요. 부가세 별도.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억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 그 부분은 도움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 않는데 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회 공사비가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넣는데 얼마? 이런 것들도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체험 좋은 사업은 어린이들이 튼튼한 자재를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네, 질문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요, 드론 체험관이 과학관에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지구관, 우주관도 너무나 과학관에 잘 되어 있어요. 창원과학관에. 마산에 꼭 하고자 했더라면 현동이나 아이들이 많은 곳에 이용률이 있는 곳에 해야 됩니까? 공공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아이들을 오게 홍보를 해서 와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안산건설도로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와 창원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합성이동 긍량문의 우리 누리 청소년 간의 도로 확장 사업 목적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도로 확장 사업의 목적은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과 또 보행로 신설로 그 안전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 도로 확장 사업의 개요나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테크노파크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길이 211m,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9억 원 중 공사비 36억 원, 보상비 143억 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31억 원, 공사비 6억 원, 보상비 25억 원입니다. 합성이동 백남은행에서 그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간 도로 확장 사업은 길이 421m, 폭 10m에서 20m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4억 원, 공사비 43억 원, 보상비 151억 원이며 잔여 사업비는 공사비만 16억 원이며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상비만 274억 원 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항공안에 경남 테크노파크 확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놨는데 지금 이용은 전부 다 불법 주차로 다 쓰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200억 원에 가까이 도로 확장을 해놓고 200원에 가까운 사업비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시내버스도 안 다녀요. 합류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다음 19번, 자료 19번 틀어주세요. 자, 국장님, 저기 보시면 지금 빨간 저거는 지금 이미 구입을 했고 나머지 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철거 안 된 세동은 지금 다 그 소송을 해놔서 내년 상반기로 철거해가지고 공사하고 내년 상반기로 마무리할 겁니다. 아니 저기 창신대 앞에 구 창신대 앞에 그거는 이제 그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철거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저는 계획입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막다른 길이고 합류되는 지점도 없고 예산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지금 사업에 대해서 한 개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보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 확보하는 세동의 건물은 우리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막다른 길이고 이어지는 길도 없고 다른 버스가 다닐 수도 없고 합리적인 지점도 없습니다. 근데 저기에다가 200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넣어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어야죠.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가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저는 보기에는. 창원의 무동에는요, 15년 동안이나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에 이렇게 1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무동 지역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적소해야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인 여러분, 우리는 시민에게 공약을 하고 시민의 권한을 이행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한전된 예산은 항상 주민 앞에 고개 숙여지고 미안함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처지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심사할 때면 작은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기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힘든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누구를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시연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에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팔룡공원 방골 열마당 사업도 사업비가 많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보편적 사고로서 시설물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룡공원은 여러 곳에 등산로가 이어져 있으면서 특히 봉암 수원지길, 돌담 등산로, 동부 교회 등산로, 경남 아파트 뒤편 등산로, 삼성병원 등산로, 팔룡 등산로 등 곳곳에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어느 지역, 어느 고원 못지않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방골 열마당에 많은 시설물을 구축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거절의 권한을 빼앗고 돌변하는 자연재해에 노출된다면 또 다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 공평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